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EDD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들 받으시죠? 근데 미국에 살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도 어디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미국에 살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례들도 많고 또 상당히 많은 돈을 또 지불해야 되는 어려움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법적 자문도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을 앞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천재 변호사다, 강력한 변호사다 광고하고 자기가 마치 최고의 변호사라고 대변하는 사람들의 그런 실체를 조금 여러분과 나눠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변호사, 여러분들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저의 그 실패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실패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저의 재판 과정부터 그리고 어떤 법적 자문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동영상들은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법적 자문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요, 반드시 전문 변호사님과 컨택을 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법적 자문적인 그런 오류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댓글은 되도록 달아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고 그런 어떤 재판 과정을 걸쳐야 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때 좀 팁을 좀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좋은 변호사를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제 바람이고요. 이게 어떤 특정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변호사님들 너무 많았지만 우리가 그 현혹되는 천재 변호사다, 강력한 변호사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 하나 때문에 찾아가서 결국은 그들에게 우리가 또 주머니를 털리는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좀 여러분들과 나눠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뿐이라는 거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변호사 밑에 보조 변호사님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또 사무장이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보통 변호사가 세큐리테리만 데리고 일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몇 명의 그 밑에 변호사를 두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천재 변호사님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의 수입료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400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메인 변호사님이 시간당 한 400불 정도를 청구하죠. 클라이언트한테. 그런데 그분들이 그 보조 변호사님들한테 페이하는 거는 보통 시간당 150불이에요. 그리고 매니저라고 하시는 사무장님들이 보통 시간당 100불 정도 이런 식으로 산정이 돼요. 물론 커미션 베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이건 평균적으로 이제 제가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숫자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평균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보고 겪어본 그런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표예요. 메인 변호사님이 400불을 받아서 보조 변호사님한테 150불을 드리고 사무장님한테 100불을 드리고 나면 실제로 메인 변호사님은 150불만 가져가시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메인 변호사님을 HL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재 변호사님들 시간당 400불씩 드리죠. 그렇지만 미국에는요, 시간당 200불을 청구하는 아주 저렴한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저렴한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님과
우리가 보통 페이하는 그런 변호사님들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HL 변호사님 시간당 400불, 그리고 LL 변호사님 시간당 200불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험입니다. experience.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높은 수임료를 주는 거지 단지 광고를 보고 천재 변호사라는 이름을 갖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천재 변호사다, 강력한 변호사다라고 광고하는 거는 이분들의 경력과 경험, 이런 노하우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계산법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세큐리테리는 배제된 계산이에요. 가장 메인으로 나가는 보조 변호사와 사무장의 그 페이를 뺀 나머지거든요. 그래서 천재 변호사님, HL 변호사님 시간당 400불, 거기에다가 보조 변호사님 150불 주고요. 사무장님 100불 주고 실제로 천재 변호사님을 가져가시는 게 150불이에요. 그런데 저렴한 수임료의 변호사님은 사무장도 없고 보조 변호사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당 200불 그대로 갖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 워크 퍼포먼스, 즉 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천재 변호사님이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시간당 150불만 가져가시는 건데 그렇게 천재 변호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주는데 이 정도면은 이건 대박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건 현실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메인 변호사가 있죠? 그리고 보조 변호사와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누가 할까요? 메인 변호사가 여러분 일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보조 변호사가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은 보조 변호사가 해요. 아주 큰 사건이 아닌 이상 보통 제가 볼 때 몇만 불 소송 같은 경우 메인 변호사가 서류를 처음부터 리뷰하지 않아요. 상담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리뷰하고 페이퍼워크를 하는 거는 보조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브리핑만 메인 변호사한테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보조 변호사가 그 서류를 제대로 리뷰하지 않고 아니면 누락시키거나 뭔가 잘못 일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브리핑 자체도 잘못됐겠죠? 그러나 메인 변호사가 그걸 꼼꼼히 보질 못해요. 결국은 잘못된 정보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천재 변호사한테 돈을 준다는 거는 바로 전문성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조 변호사가 일을 하게 되면 보조 변호사가 시간당 150불이죠. 가장 저렴한 수임료를 주는 그런 변호사가 시간당 200불이에요. 그러면 전문성은 누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실패한 선택이에요. 결국은 보조 변호사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메인 변호사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건 성공하는 거지요. 여러분 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장 여러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한테 모든 걸 의지했다가 정말 주머니를 탈탈 털리고 사건에서 지는 소송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계약을 할 때 변호사의 계약 조건 중에 모두 또 동일한 조건이 무엇이냐? 승패를 좌우하지 않고 지더라도 모든 수임료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변호사한테 주어진다. 결국은 책임은 의뢰인이 맡지만 모든 일은 변호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일을 잘못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봐도 변호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모든 변호사들의 계약에 있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최고의 변호를 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고 당하고 알고 당하고 이런 아픔 더 이상 겪지 않았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자 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2월에 재판이 끝나고 3월에 준비를 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업이 많이 늘면서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걸 우선적으로 돕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늦어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